필해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눈치를 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자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해 설비. 설비는 설비인데 뇌. 쉽게 말하면 그냥 번개, 피하다. 번개를 피하는 설비. 그래서 필해 설비. 한자를 저도 사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한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이제 한자 표현이 많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유리한 거죠. 한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또 시험을 위해서 한자를 공부한다라는 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뢰를 피하는 설비이기 때문에요. 그냥 개념상 보겠습니다. 어떠한 이런 건축물 안에 가공 선로를 이용해서 전기 수전 설비를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하 쪽으로 전기를 공급을 한다. 이런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자, 필해 설비는 우선 전체 그림 봤을 때 건축물을 보호하는 필해 시스템이 있겠죠. 건축물을 보호하는 거. 속된 말로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돌침 같은 거. 낙뢰를 치면 즉시 인하도선을 통해서 접지극으로 이상전류를 방류시키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필해 시스템이 있고, 전력계통, 가공선로로 타고 들어와서 전기설비, 특히 변압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필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압 부하 설비를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SPD. 그리고 혹시나 V12를 사용했을 때 V12의 개폐 서지로부터 몰드 변압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서지 압서버, SA. 이런 것들이 다 필해 설비에 해당됩니다. 단, 설치 장소하고 설치 목적이 다른 것뿐이지 공통적인 건 이상 전압으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대상물을 보호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틀어서 필해 설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C, 한국전기설비규정 150에 나와 있는 필해 시스템.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필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필해 시스템이 외부와 내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낙뢰가 탁 쳤어요. 그러면 이 낙뢰를 받는 수뇌부가 돌침이 있을 수 있고, 뭐 수평,
도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레부를 설치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수레부 시스템, 그 시스템은 과거에는 보각법, 45도다, 60도다 정했지만 저희가 IC 표준을 도입하면서 회전 구체법, 물론 아직까지는 4개의 종류는 갖고 있지만 회전 구체법, 회전 원이 아닙니다. 회전 구. 20m에서 60m까지 반경을 갖고 있는 회전 구체법을 이용하거나 혹은 또 메시법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상 전압을 외부로 방류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끄집어 내린 선이에요. 끄집어 내렸어. 인하 도선. 끄집어 내리면 뭐 하겠어요? 버려야 되니까. 자, 버리는 거. 대지에 방류하는 접지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물을 보호하는 필요 설비, 필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2021년부터 적용되는 KEC에서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두 규정이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피레기는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특히 전력용 변압기를 제1 보호 대상으로 하는 피레기가 있습니다. 이 피레기는 설치 장소는 일반적으로 가공 전선로로부터 수용가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발변전소의 인입 인출 부분, 그리고 가공 전선과 지정 전선로가 교차되는, 접속되는 그 부분 등을 포함해서 KC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장소에는 반드시 피레기를 설치하라. 그리고 이제 별도로 애자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아킹홍을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피레기로 설치하는 장소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 전류를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500A, 5000A, 1000A의 공칭 방전 전류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22900V를 수전하는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2500A나 5000A의 공칭 방전 전류에 대한 규격을 갖고 있는 피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탄화규소 소자로 구성되고 있다가 속류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한 산화아연 소자, 요거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 산화아연 소자는 열폭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폭주에 대한 의미가 뭔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피레기가 제1보호 대상이 변압기이기 때문에 피레기는 특징적으로 그 특성상에 방전 시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제한전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한전압은 보호를 하기 위한 보호 대상 전기 설비의 BIL,
기준 절연 강도 BIL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레기가 있고 피레기보다 변압기, 뭐 애자 혹은 부싱, 사실 요거는 더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피레기에 대한 제한 전압은 변압기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애자보다도 훨씬 작아야 되는 서로 간에 절연 협절을 이뤄서 낙뢰가 쳤을 때 거의 대부분 피레기가 그 낙뢰에 대한 이상 전류를 해결해서 후단에 있는 각종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것이 피레기에 대한 절연 협조의 특성입니다. 서지 흡수기, 피레 설비, 전기 설비, 보호계전 계속 설명드렸지만, 서지 흡수기는 V12에서 발생되는, V12가 동작해서 발생되는 개폐 서지, 이 개폐 서지로부터 후단에 걸려있는, 후단에 접속되어 있는 몰드 변압기나 아니면 고압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SA, 서지 압사바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말로 개폐선이 나오니까 SA 설치해라, 말은 다 되죠. 그런데 기술사 시험은 왜? 이게 상당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SA를 설치해? 이렇게 개폐서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근거가 뭔가? 왜? 여기서는 각 기기의 BIL 값을 산정하고, 그리고 개폐 서지로 발생되는 서지의 크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서지가 들어왔을 때 기기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일반적으로 V12가 개폐 서지가 10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기의 BIL 값은 10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야 100이라는 놈이 콱 쳤을 때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유입 변압기, 몰드 변압기 혹은 전동기, 당연히 고압 차단기이기 때문에 전동기가 고압 전동기입니다. BIL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에 관련된 건 저희가 다음 과정에서 구체화 되겠지만, 유입 변압기 일반적인 BIL 값이 약 150이에요. 얘는 훨씬 작죠. 이놈이 푹 치고 들어왔어요. 100이 치고 들어왔어. 능력이 150이야. 견뎌내겠죠. 근데 얘는 훨씬 작아. 100이 푹 치고 들어왔어. 훨씬 작아. 그냥 아웃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SA를 설치해서 얘는 괜찮지만, 유입은 괜찮지만 몰드는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SA 설치해서. 자, 그럼 전격. 전격은 기본적으로 공칭 방전 전류는 5카, 5000A로 전압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22900V, 22.9kV라 그러면
공칭전압이 22.9kV면 여기에 대한 기기에 대한 전격 전압은 18kV에 5000A 5카에 대한 공칭 방정 전류의 규격을 갖고 있는 SA를 설치합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하면 통합 접지를 했을 경우에 전력계통, 통신설비, 필해설비를 일괄적으로 1점 접지를 실시하는 통합 접지에서 저압설비, 저압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SPD를 설치하라고 기준화되어 있고 KC,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도 명확하게 기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SPD를 설치하는데 이 SPD는 종류가 동작형으로 봤을 때 전압 스위치형, 전압 제한형, 그리고 복합형,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전압 스위치형은 급격하게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에 대한 값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신속하게 이상 전압에 대한 부분을 방류하지만 전압 제한형은 임피던스에 대한 변화의 값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합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압 스위치 제한형의 장점만을 골라서 복합형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 SPD는 일반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등급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낙뢰를 받는 그 존, 낙뢰에 영향이 있는 그 존의 구성을 어떠한 건축물 내에서 건축물 외 같은 경우는 LPZ 제로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로 영역은 필해 설비로부터 보호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A냐 B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내부에 들어올수록 그 값이 커집니다. LPZ1. 그 안에 뭐 전산실, 통신실 같은 경우에는 LPZ2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구성 요소에 맞춰서 SPD 1등급, 2등급, 3등급을 설치합니다. 특히 SPD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시에 접지도체의 길이는 길면 길수록 잔류전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잔류전압이 형성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가능한 접지도체의 길이는 0.5m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0.5m 이상이 될 경우에는 SPD 등급을 다시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접지도체에 대한 굵기는 등급별로 다르지만 관련된 지침에 의하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접지선 굵기를 16 스키아 이상으로 사용하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제 등급별, 설치 장소, 접지도체에 대한 굵기, 그리고 시험 파형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낙뢰에 대한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충격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1.2 곱하기 50 250 곱하기 2500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가? 자, 여기에는 반드시 단위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세크.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수. 크기 잘 아시죠?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충격파의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이 값이 100%가 됐을 때 얘가 전압이 될 수 있고 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충격파에 대한 걸 보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를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여기는 거의 직선화가 돼 있어서 그냥 해석이 용이하다. 그런데 이 부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에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직선을 그냥 이용하자. 그래서 이 직선의 법선을 쫙 거서 원래 여기에 대한 0점은 여기인데 요 지점을 원점으로 하자. 단, 이 원점은 진정한 원점이 아니니까 약속을 하자. 규약. 어떠한 기준을 약속한 원점. 그래서 규약 원점 아니면 규약 제로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에 횡축은 시간 얘기죠. 그래서 요 지점이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30% 혹은 10%. 그리고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전압 전류 공이 90% 되는 지점. 최고점에 90% 되는 지점.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곱하기 50 250 곱하기 2500은 뭐냐? 자, 앞에 요게 파2 여기는 파미예요. 그래서 충격점이 규약 원점으로부터 최고점에 이르는 요 선과 접속되는 요 점, 여기까지를 파형의 머리. 그래서 파두장. 그리고 50%까지 감소되는, 최고점 올라갔다가 50% 감소되는 이 지점. 규약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시간. 이거를 파형의 꼬리미, 파미장. 이렇게 용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 곱하기 50, 250 곱하기 2500. 의미는 아시겠죠? 파도 파미예요. 근데 요 두 개 차이는 낙뢰서지는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내려와요. 요거는 개폐서지,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가고 늦게 떨어져요. 단 뇌서지와 어떤 개폐서지의 차이다 보니까 이 크기, 절대값 이 크기는 서로 간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뇌서지구나, 얘는 개폐서지구나, 이렇게 해서 충격파에 대한 파형을 보는 방법을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구체화되어 있는 건 저희가 더욱더 공부를 해서 더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없으시면
피제 설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